자기는 죄가 없는지 알고 재판받으러 갔다가 법정에서 구속돼서 뭐 졸도했다는 얘기도 듣고 맞습니다. 있는데.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가장 최근에 불거졌던 시더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더스는 어떻게 처벌될 수 있을까요? 네, 시더스는 지금 뭐 최근에 방송에서도 크게 다루어지고 네. 그리고 이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시더스는 사실 미비한 법망을 예. 잘 이용해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음. 들거든요. 유사수신행위법에서 이 출자를 그러니까는 어떤 주체가 받게 네. 되면 네. 그게 이제 유사수신에 걸리다 보니까 그 출자를 받는 주체들, 출자를 하는 주체들을 네. 다 준조합원이라는 명칭으로 네. 영농조합이라는 걸 네. 이용을 해서 그래 유사수신행위법을 탈피하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근데 시더스 같은 경우에도 가상화폐를 이용한 네.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 특검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좀 안타까운 네. 부분은 수사와 관련해서는 이 2007년에 만들어진 이 방문 판매법상 다단계를 여전히 그 시더스 수사에도 적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억지로 어떻게 좀 법률 구성 요건에 네. 맞지 않는 거기에 끼워 맞추려다 보면 사실 제대로 처벌받지 못하는 그런 한계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럼 시더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법이 적용될 것 같습니까? 시더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맹점들 수만 해도 뭐 네. 상당히 있는 것으로 네.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가맹점들을 겉으로 보여주면서 이제 굉장히 크게 많은 투자자들에게 기망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뭐 사기 행위가 적용되는 건 변함이 없을 것 같고요. 영농조합을 이용했다 하더라도 유사수신 행위가 적용될 가능성은 많아 보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방문 판매법이 아닌 네. 특검법을 적용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 시더스 네. 코인이 있었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럼 시더스 쪽 뭐 피해자들하고 뭐 상담을 해보셨나요? 시더스의 경우에도 지금 사실 굉장히 피해자들은 피해자라는 정체성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진들도 확실하게 정체성이 있고요. 근데 이제 중간 모집책들 여전히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가해자이기도 하고 피해자이기도 하고 그 가해자이기도 하고 피해자이기도 네. 한 건 사실 법상에는 없거든요. 예. 근데 이제 본인들도 정체성이 지금 혼란을 겪고 있는 상태인데 결국에는 그 시더스 운영진들이 어떤 범죄 행위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 이게 이제 판가름이 되겠죠. 시더스를 흉내내서 하는 업체들이 지금 사업자들 사이에는 100개가 넘는다, 그러고 있는데. 맞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이제 시더스 수사 상황을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을 거란 말이죠. 네네. 그 사람들이 지켜보고 이제 나름대로 약점을 보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뭐 시더스도 그렇고 뭐 아시다시피 V글로벌도 그 300% 순환 마케팅이라고 해서 그게 한때 인기를 끌면서 뭐 테헤란론과 거의 대부분 300% 순환 마케팅이 굉장히 많이 돌아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수사기관이 나서기에는 너무 많은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그럼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운영진들이 그런 걸 만들어낼 때 사실 지혜롭게 그런 걸 간파하고 투자하지 않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100개 넘는 업체들이 난립할 수 있는 근간에는 이 피해자들이 사실 MBI 피해자가 시더스도 하고 그렇죠. 시더스 피해자가 아도도 하고 이 콕도 하고 이런 피해자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중복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것도 저는 마찬가지로 입법 부작위에서 오는 거라고 봅니다. 모집책들한테도 명확하게 그 금지된 행위의 한계를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게 다단계라고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단 한 명도 소개하지 않은 단 한 사람의 피해자를 제외하고는 그럼 모두가 가해자일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본인이 하는 모집행위가 범죄행위인지 모르는 선량한 국민들도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게 안타까운 면입니다. 누구는 자기는 죄가 없는지 알고 재판받으러 갔다가 법정에서 구속돼서 졸도했다는 얘기도 듣고 맞습니다. 있는데. 네네. 시더스 피해자들 중에는 아도 피해자도 섞여 있고, 콕플레이 피해자도 섞여 있고, 피해를 입었던 사람이 또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피해를 입은 사람이 피해를 입기도 하고 또 모집책이 들어가서 피해를 입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다단계에서는 피해자가 어떤 다단계에서는 가해자가 되는 이렇게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피해자들 스스로 사실 투자라고 하는 게 자기 책임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자기 책임 원칙인데 투자를 할 때 신중하게
모집책의 말만 듣고 투자할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또 대부분의 경우에는 내가 이제 뭐 예를 들어 MBI에서 피해자야. 그러면 다른 데 가서 줄 빨리 서면 될 것 같으니까 뭐 콕플레이에 가서 먼저 줄 서고 그래서 모집책이 돼서 또 처벌받고 네. 이런 경우 많잖아요. 네. 실제로도 그런 사례가 뭐 변호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사례들이 제가 이제 맡은 피의자의 예. 피해자로 올라와 있는 경우, 피해자로 올라와 있는 분이 다른 사건의 피의자로 되어 있는 부분,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뭐 V글로벌에서 최고 직급이신 네. 분이 아도의 피해자가 돼 있거나 MBI 고소인들 중에 아마 시더스 피해자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더스는 사실 MBI가 내세웠던 그런 소비와 그 소비와 투자의 이런 선순환 제도, 자원의 선순환 프로그램 이런 걸 내세우는 점에서는 사실 동일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그 동일한 프로그램에 왜 또 속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같이 범죄단체를 구성해서 뭐 같이 범죄를 도모하다가 일부는 돈을 벌고 일부는 돈을 못 벌고 그래서 범죄자라는 뭐 측면에서는 똑같은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뭐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네. 모집책들이 다 공범이다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모집책이라고 하면 그게 뭐 최상위 모집책이든 최하위 모집책이든 그래서 단 한 명이라도 모집했다면 모집책이 될 거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국장님 하신 말씀처럼 범죄단체 이론이 서로 가해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문제는 하나의 다단계만 놓고 보면 그렇게 되지만 이제 다른 다단계에 가서 이제 상위로 올라간다거나 이렇게 되는 부분들은 참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MBI를 비롯한 뭐 금융사건의 변호를 맡아서 90% 이상의 승률을 올리고 계시는 이수원 변호사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